자, 부가세 실기. 자, 이번에는 9번째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얘도 OX예요. 얘도 OX. OX가 3개네. 그러고 보니까. 얘도 OX입니다. 그냥 불공만 선택해서 답을 선정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불공 사유에 대해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에서 색깔이 입혀져 있는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의 의미는 무조건 기록을 해야 한다 이거고, 나머지는 뭐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얘네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에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입력하냐고요? 빨간색 부분이 혹시 착오로 잘못 입력되었다면 임의적 기재사항을 토대로 그거는 실수로 잘못 적은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고, 필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치는데 암기용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왼쪽이 공급자예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하고요. 상호 및 성명이에요. 예, 상호 앤드 성명이 아니고 상호 및 성명이고, 이는 도장 없어도 됩니다. 다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면 뭐만 필요하죠?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작성 연월일.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공급 연월일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서 시험은 작성 연월일이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성 연월일은 실제적으로 얘를 작성하는 날짜로 착각을 하는데, 작성 연월일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세법상 공급일. 세법상 공급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밥을 매일 먹었어요. 밥을 매일 먹었는데 우리가 얘를 월할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마지막 날짜로 세금 계산서 한 장에 끊어도 됩니다. 얘를 다 모아가지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짜를 세법상 공급일로 보는 거죠. 실제적인 공급은 매일 일어난 거죠. 매일 일어났지만 세법상 공급일을 뭐라고 하냐면 작성연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험에는 작성연월일, 발음이 어렵지?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을 월 하는 것 같네요. 공급연월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급연월일은 X, 작성연월일은 동그라미. 그 다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셔야 돼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필요적 기사항 첫 번째, 누구의? 공급자의. 그 다음 사업자 번호, 그리고 상호 및 성명. 두 번째는, 오른쪽은 공급 받는 자의,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는 작성연월일. 5가지죠. 네 번째는 공급가액. 5번째는 세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 아시겠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친구는. 자, 그래서 이거를 글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외우셔야지. 그림으로 외워야지.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쫙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제가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죠? 공부 잘하는 방법, 빨리 잊어버리라고. 다음에 또 기억하면 또 그림으로 기억하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또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서는 불공사유가 맞는데, 얘가 만약에
착오로 기재를 잘못했다면 그것을 기재착오라고 합니다. 기재착오일 때는 매입세 공제가 된답니다. 된다예요. 매입세 공제가 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 관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얼마 들고, 그다음 인건비가 얼마 들고, 세금이 얼마 들고, 전부 다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안 되고, 여기도 거의 이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구입은 사는 거, 유지는 우리 보통 기름 넣고 엔진 오일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비용들, 타이어 교체하고 하는 비용들, 임차는 이제 렌탈 이런 것들 전부 다 불공사유가 됩니다. 근데 비영업용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원래는 조건이 비영업용이어야 하고, 자, 비영업용이어야 하고, 엔드.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소형이어야 하고, 엔드. 그 다음 또 뭐죠, 여기에? 승용차이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비영업용이가 시험에는 업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업무용은 이제 불공사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요거는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개념은 비영업용은 넘버가 하얀색인 거고요. 영업용, 반대말은 영업용이죠. 영업용의 남바는 노란색이요. 노란색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택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트럭도 보시면, 오늘 가다가 보시면 화물 1톤 트럭 있죠. 조그만 트럭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는 1톤 트럭이 노란색이고 어떤 1톤 트럭은 하얀색이에요. 노란색은 매입세 공제가 다 되는 애들이에요. 하얀색은 이제 승용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일단은 비영업용 이쪽은 이제 시험 쓸 때는 이쪽으로 고민하지 말 것. 이게 1번. 고민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소형이라는 말과 반대말은 뭐냐면 중형, 대형이 아니라 경차입니다. 그냥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불공사유가 됩니다. 그럼 경차 넘어가는 애들이 누구냐? 아반떼급부터. 아반떼가 1600cc예요. 여성분들은 cc를 잘 모르는데 아반떼는 1600cc고 우리 마티즈 또 뭐 있죠? 응? 모닝 또 스파크 또 맞습니다. 레이도 맞습니다. 레이. 깍두기 차죠. 정말 이거 좋던데. 차문이 옆으로 열리고 맞죠? 얘네들이 1000cc 미만입니다. 근데 1000cc 이하까지 돼요. 1000cc 포함까지 돼요. 얘네들 자동차 차량 등록증에 딱 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999cc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cc 이상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제한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차는 얘네들이 경차고요. 아반떼부터는 거의 1600, 1500cc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소형이 그런 뜻이고, 뭐 제네시스, 그랜저 전부 다 소형이라고 합니다. 소형이라고 하고, 승용차는 뭔지 아시죠? 8인승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8인승 이하. 9인승 넘어가면 이건 또 승합차라고 해요. 반대말이 뭐냐면 승합차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불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차,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전부 다 불공입니다. 불공 아시겠죠? 마티즈, 모닝, 스파클이 전부 다 과세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티즈에 넣은 휘발유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갑니까? 아까 아반떼라고 할게요. 아반떼에 넣은 그 기름 휘발유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취재 실무에 그 영수증에 아반떼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이 하기 되게 애매해요. 물론 마티즈의 기름을 15만 원어치 넣었다. 이건 거짓말이죠. 마티즈 아마 만땅 넣어도 아마 3, 4만 원 정도? 아마 5만 원 넘어가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넣으면 꽉 차요. 근데 아반떼급은 좀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제네시스는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제네시스도 3만 원어치만 넣지 뭐. 이렇게 판단이 되죠. 되게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구분하기 어렵고 엔진 오일 교환이나 뭐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조금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구입도 마찬가지, 유지도 마찬가지,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 소형 승용차만 따지세요. 소형 승용차, 소형 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알겠죠?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8인승 포함입니다.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 분리됩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1인승으로 안 따져요. 국세청에서 명시해놨어요. 이 차는 된다, 안 된다? 이 차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접대비 불공인지 알고 계시죠? 면세사업 관련된 거 전부 다 불공. 우리 학원이 면세사업입니다. 우리 학원이 면세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학원에 들어가는 모든 빔 프로젝트, 컴퓨터, 모든 비용은 매입세 불공입니다. 아시겠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토지에 관련된 어떤 부대 비용인데 그 부대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이 토지입니다. 토지. 계정 과목 자체가 토지예요.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계정 과목이 토지라고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라는 이름이 세금 계산서랑 만나면 불공. 토지라는 분이 세금 계산서랑 만나면 얘는 불공. 토지라는 분이 세금 계산서랑 만나면 일단 무조건 불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토지라는 분이 계산서랑 만나면 답은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엊그제 우리 한번 질문하신 분 계셨죠? 예. 그래서 계산서는 일단 면세예요. 토지랑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는 토지랑 만나면 불공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일단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 구간은 있어요.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보통 6월 30일이죠.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이때 과세기간에 있는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겠다라는 예외는 있어요. 예외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을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이때 했겠죠. 맞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예외는 이렇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구간은 원칙이 아니니까 크게 시험에는 원칙으로 가시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설명해 드렸고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에 관련된 거 기출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걸어볼게요. 508페이지. 50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08페이지. 네, 요런 문제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랑 같이 해버려요. 508페이지고. 자, 프로그램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해 볼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게 불공2. 얘가 불공3입니다. 불공3. 불공2, 불공3. 오늘은 요거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요거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랑 요거 배울 거예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여기 쫙 나와 있다. 맞죠? 그래서 암기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골라볼게요. 휴대폰 5대를 구입하여 전액 거래처에게 여기 좀 하나만 더 적으세요. 접대 목적으로. 목적이 빠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견본 목적으로 뭐 샘플 목적으로 뭐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이 목적은 그냥 접대 목적으로. 접대 비율 매입세액 공제돼야 안 돼요? 됩니다. X. 자,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나, 잘 읽어볼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1956 기재되었다. 매입세액 공제돼야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착오 기재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이건 X가 아니라 이건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 적어야 된다. 맞죠? 이거는 적으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얘는 이제 불공이에요. 얘는 불공. 불공의 의미고, 얘는 과세의 의미입니다. 자, 3번. 면제 사업에 사용할 목적은 매입세 불공이죠. 맞죠? 얘도 입력. 업무용 이 단어에 속지 말라고 이해가죠? 업무용 지워버리고 승용차의 cc만 따지면 돼요. 승용차냐? 1000cc 넘었냐? 1000cc부터 아니라 사실은 1001cc부터 불공이에요. 1001cc부터. 고장비리 이것도 불공. 세 가지 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포함했으니까 여기 요거는 접대 목적 여기 가서 1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단가라는 말을 항상 아셔야 되는데 단가는 단위당 원가입니다. 단위는 한 개. 그러니까 5, 3, 15, 150만 원이라고 넣어줘요. 자, 이제 2번은 입력하면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면제사업 목적은 여기죠. 1, 85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끝. 자, 업무용 승용차는 여기 1,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현재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마무리 설명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얘가 조금 이제 느낌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날 배울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요. 지연수치라는 말을 조금 이해 한번 해볼게요. 뒷페이지를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거래가 2월 19일에 일어났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죄송해요. 언제까지가 정상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언제까지가 정상이죠?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언제까지? 자, 여기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넣을게요. 3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돼요. 됐죠? 날짜는? 작성일자는? 요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돼요.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돼요까지 설명을 들으면, 그럼 작성일자는? 작성일자가 세법상 아까 공급일자를 이야기했죠?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돼? 2월 19일로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돼요 하니까 요 달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세금계산 작성일자를 3월 10일로 하면 안 돼요.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일을 적어야 돼요. 알겠죠? 2월 19일자로 공급한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라는 용어랑 발급이라는 것은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주는 거고 수치라는 것은 매출자가 매입자가 수령하는 거죠. 이때를 정상 발급, 정상 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신고 기간까지. 신고가 언제냐면 7월 25일이죠. 자,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확정 신고, 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까지죠. 거기 지금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연이라고 합니다. 정상이고 얘가 지연.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이렇게 적혀 있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미라고 합니다. 미. 그래서 정상 지연 미 발급 미 수치라는 용어를 써요. 요거는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럼 가산세 내가 실수해서 가산세 되면 누가 이걸 책임져야 돼? 논란이 생기는 단어입니다. 지연 발급은 1% 가산세, 미발급은 2% 가산세 이렇게 내리고 지연 수치는 0.5% 가산세입니다. 지연 수치는 0. 그럼 가산세를 낸다라는 의미가 뭐지? 가산세를 낸다는 의미는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가산세를 내는 거겠죠. 얘가 약간 수수료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를 내고 매입세 공제는 된다 안 된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요겁니다. 지연 수치는 0.5% 가산세를 내지만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아시겠죠? 얘는 가산세 없어요. 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산세가 없다라는 말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얘는 불공입니다. 얘는 불공. 우리는 지금 현재 파트가 뭐냐면 매입세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현재 문제가 요거잖아요. 맞죠? 현재 기초 문제는 지금 없지만 과거에 이제 제가 다년간 누적했던 자료예요. 거기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문제는 여기까지가 정상 발급 정상 수치, 여기가 지연 발급 지연 수치, 여기가 미발급 미수치인데 불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시죠? 제가 한번 적어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마음속에 좀 새겨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요거죠. 지연 수치는 불공인가 아닌가? 아니지. 0.5% 가산세 내니까 매입세 공제는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나 미수치는 불공 사유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까지 나오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제 과거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는 하나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9 단원 매입세 공제 불공 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